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로운 수산식재료의 발굴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식탁이 있는 삶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새로운 식재료를 발굴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컨텐츠를 입혀서 전달하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페셜티 푸드라고 하면 기존에 없던 식재료의 발굴과 레시피를 만들고 여기에 또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해양수산 관련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20대 후반대 초기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골든 딥시 크랩이라고 하는 심해게를 수입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라고 하거든요. 제2의 도시인데 소말리아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때 막 배가 해적들한테 막 납포된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금묘라는 배 이제 사진이고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선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작업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 제가 20대 후반 때 기존에 이제 너무나 이제 수산물에 관련된 도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카르텔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나 그리고 기존에 이제 유통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진입 장벽을 구축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걸 한번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이템들을 정말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크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라는 곳에 상당히 이제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메리트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보를 듣고 이제 제가 이제 현지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스타트업 하는 직원분들과요. 그때 당시 이제 아프리카 케냐가 어떤 환경이었냐? SOC 사회 간접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국, 일본 이런 자본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요. 수산물이 정말 풍부합니다. 거기 이제 케냐 몬바사 제2의 항구 도시가.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선박 회사나 어선 회사들이 그쪽에 이제 가서 조업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적들한테 이제 납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업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한 러시아에서 크랩을 한 마리 수입해 오면 예를 들어서 10불이라면 케냐에서는 1, 2불에 수입을 해올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큰 이익이 나는 아이템이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 이제 현지에 수산 프로세싱 센터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크랩을 배 위에서 절단한 다음에 급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패킹하고 국내 에어로 들어와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구조들을 다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 들여와서 골든 딥시 크랩, 심해게라는 이름으로 엄청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이제 몸통이 큰 개인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요리용 크랩, 칠리 크랩 그리고 가정마다 이제 오븐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라이징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첫 한 6개월, 8개월 동안 매주마다 이제 20피트 컨테이너로 이제 크랩이 들어오는데 상당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섰고요. 그리고 이게 살이 많고 장이 풍부하고 또한 이제 몸통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탕이라든지 그리고 뭐 게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야, 내가 이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아마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2011년도에. 예. 제가 이제 새벽에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TV를 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이제 운영하고 프로세싱 센터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수입해 오는 물건을 잡았던 금미호라는 배가 소말리 해적들한테 납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납포가 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이제 풀려는 났죠. 근데 풀어는 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있었지만 거기 이제 배를 하느라 이제 많은 투자도 했었고요. 이게 또 돈이 벌리니까 지인들한테도 빌리고 은행에도 대출을 내고 이렇게 해서 배도 넓히고 오구도 더 널리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도 많이 했고 거기 프로세싱 센터도 상당히 키워놨는데 배가 이제 해적들한테 잡히고 나서 이제 풀어 준 당시
배 상태는 너무나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배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도 이제 다 부식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다 이제 빼내가고 해적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수십 톤을 보관하던 냉동 창고에 있는 전기가 투입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이제 다 썩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야, 나는 이제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이거 하나로 너무나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있던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카드에서는 한도가 채 뭐 껌 하나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겁니다. 젊을 때 망하면 절대 교훈이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하는 망하는 사업은 뭐 사서도 한다. 다 인생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투자, 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규모화 있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 절대 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좋은 아이템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스템 고도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좋은 아이템들은 많거든요. 누구나 좋은 아이템들이 있죠. 근데 그 좋은 아이템들이 매년 그냥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한 이제 세상의 빛을 보기도 하지만 좋은 아이템은 누구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금 계획이라고 봅니다.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패킹을 하고 이거에 따른 또 관리 운영을 하고 이거에 따른 또 마케팅 전체적인 판매 관리비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내가 어떤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을 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재투자라든지 사업에 대한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관리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때는 많이 어렸었고 재무나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관리나 여러 가지 이제 통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로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앞에서 벌고 뒤로 다 까진다고 하죠. 정말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인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떻게든 좋은 아이템을 국내에 들여오든 수입을 수출을 하든 그거는 이제 주류 시장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저와 많은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어떤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 전략들을 구상하고 방향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인재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거를 같이 수행해 나가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시스템 고도화가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창업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류 시장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템이 벌써 내가 앞선 주류 시장에서 군림한 그런 어 앞선 그런 기업이나 경쟁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경쟁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스타트업이나 젊은 기업이라고 절대 나를 봐주거나 우대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냉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과연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뭐 그 골든 딥시 크랩 그리고 이제 킹 타이거 새우 이런 이제 수산물류들을 국내에 이제 들여오면서 제가 이제 식품업계의 문익점이라고 이제 유퀴즈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 이제 잠시 보여드리고요. 크레이피쉬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즘 이제 지금 SNS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핫한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비자들이 크레이피쉬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김병만 정글의 법칙 아시죠? 여기서 이제 나왔던 크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입히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시즐 영상이라고 해서 광고 영상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쪄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직접 이제 제품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원재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느냐.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면서 그만큼 이제 상품에 대한 신뢰도나 소비자들이 라이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달의 스페셜티 푸드라고 해서 이거를 컨텐츠나 그리고 레시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상 컨텐츠, 시즐 컨텐츠, 사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선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고객들의 반응 그리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패키징이나 그리고 레시피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만족을 했는지 이런 후기 사례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이나 광고 사례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또한 이게 기존에 뭐 요즘 이제 수산 양식을 하시는 새우 양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전복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과의 캠페인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어탕이라든지 이 수산 관련된 요즘 HMR이나 밀키트가 너무나 많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존에 보여드렸던 그런 식재료와 지역의 맛집을 연계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이익률이 얼만큼 될 것이며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수입해 와서 컨텐츠를 입히고 이거에 따른 판공비를 통해서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제품인가 아이템인가 이런 부분들을 첫째로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크레이피쉬 아까 보셨던 그런 원물을 통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HMR 상품이나 간편 즉석 요리식품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벨롭이 가능하고 브랜딩을 알리고 또한 진입장벽 구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새로운 수산 아이템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사몰이라든지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고객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나 어떤 매뉴얼에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한 예로 홈쇼핑에서도 저런 이제 전복장을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구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조미에 소비자들이 이제 만족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검토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시식 행사를 한 겁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팝업 행사를 한 건데 블루바스켓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수산 전문 브랜드고요. 킹타이거 새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즈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요. 또한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바로 자사몰로 유입이 돼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온오프라인의 옴니 채널형 구축의 판매 마케팅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그 홍게 구룡포에 계시는 홍게 생산자인데요. 저희 홍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컨텐츠의 홍수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가 소비자들 눈높이에서 소비자들이 라이크할 수 있고 정말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매하는 데까지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거를 통해서
클릭하고 라이크하면서 구매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이제 산지 직송 많이 하지만 산지의 생산자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산지의 컨텐츠나 산지의 환경들을 소비자들을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컨텐츠들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수산에서 파는 홍게는 짠맛은 하나도 안 나고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공식품 컨텐츠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CG 컨텐츠죠. 이제 요즘 쭈꾸미 양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상자부터 열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배송되는지, 요리는 어떻게 해 먹으면 되는지, 어떤 간편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홍보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수산물을 발굴하고 운영해 왔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인 자금 관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관리 통제에 대한 계획, 사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기반되어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 사업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주류 시장에서 내가 그들과 승부해서 그들과 이길 수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의 퀄리티라든지 패키징, 브랜딩 하나까지도 상당히 이제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아프리카 케냐에서 수산물을 이제 수입해 왔던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커머스 환경이 상당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요즘은 이제 상품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네이버에 이제 글을 써서 네이버 페이를 붙여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또한 뭐 유튜브 환경만 해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유튜브에 이제 어느 정도 질이 높은 형태의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클릭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왔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많은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커머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식품도 똑같고 여기서 파는 상품을 저기서도 팔고 그리고 여기서도 파는 상품을 나는 도매로 팔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소분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재가공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나는 HMR이나 밀키트 형태로 해서 내가 직접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런 원물과 HMR 밀키트를 내가 가지고 구성하는 스토리를 입힌 자사몰에서 판매를 할 것이냐 이런 형태는 상당히 이제 사업 진입 초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송 시스템도 너무나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제 뭐 다 당일로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배송해주고 있고 또한 컨텐츠들도 뭐 다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이 즐기는 컨텐츠, 시즈 컨텐츠 너무나 이제 다양한데 여기서 과연 내가 창업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식품 쪽에서 뭔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꼼꼼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제가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해왔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수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